뉴욕 한국문화원이 개원 40주년 기념 행사로 백남준 특별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내년 4월부터 부양가족이 없는 50세 미만 수혜자들은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기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 의회가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2주 유급휴가 조례안을 일단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지역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교통수단 서비스가 확대됐습니다. 내년부터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해 처벌 규정이 강화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개원 40주년 기념 행사로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와 행위 예술가, 사상가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 백남준 특별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뉴욕 한국문화원이 걸어온 지난 40년을 되돌아보고 동시에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개원 40주년 기념일을 맞이해 비디오 아트의 거장 백남준의 대표작들을 특별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백남준 작가의 비디오 작품 M200, 비디오 샹들리에 4번이 전시되고 백남준 작가의 퍼포먼스를 담은 사진들을 선보입니다. 특히 모차르트 서거 2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대형 비디오 작품 M200은 총 86개의 TV 모니터로 구성된 작품으로 클래식, 팝, 기계음 등이 배경음악으로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삶을 그린 영화 모차르트의 장면뿐만 아니라 백남준이 생전에 교류한 현대음악, 미술 대표 인사들의 모습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아울러 백남준 작가의 절친한 친구였던 독일 현대 미술의 대가 요셉 보이스를 기리며 벌인 무속적 행위 예술인 굿 퍼포먼스를 담은 최재형 사진작가의 작품 21점도 처음으로 뉴욕에 소개됩니다. 지난 40년 동안 저희 뉴욕 문화원이 뉴욕 세계 진짜 중심 도시인 뉴욕에서 한국 문화, 미술, 음악, 영화, 음식 할 것 없이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저희 문화원의 좀 활동을 떠올리게 됐기도 했고 시대를 앞서 나갔던 백남준 선생님의 정신을 되새겨서 저희가 앞으로 맞이할 그 40년을 준비하는데도 백남준만한 작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백남준 특별 전시는 오늘부터 1월 31일까지 약 2달간 진행됩니다. 관람 문의는 뉴욕 한국문화원 갤러리 코리아로 하면 됩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내년 4월부터 부양가족이 없는 50세 미만 수혜자들은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률이 6%를 넘지 않는 주에서 새로운 수혜 규정이 시행되는데요. 뉴욕과 뉴저지의 경우 최소 5% 이상 수혜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방농무부가 4일 부양가족이 없는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스냅 수혜자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규정의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 연방농무부는 새로운 수혜 규정을 오늘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실업률이 6%를 넘지 않는 각 주의 시나 카운티의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18세에서 49세의 성인은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실업률이 6%가 넘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지사가 연방정부에 부양가족이 없는 50세 미만 성인의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요청하도록 하고 1년마다 갱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50세 이상의 성인이거나 장애인, 임신한 여성에게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방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68만 8천여 명의 스냅 수혜 자격이 없어지면서 앞으로 5년 동안 55억 달러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실업률이 6%가 넘지 않는 뉴욕과 뉴저지 등 12개 주에서는 스냅 수혜자가 최소 5% 이상씩 줄어들고 올 10월 기준 4.1%의 실업률을 기록 중인 뉴욕시의 경우 부양가족 없는 50세 미만 수혜자들은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 의회가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2주 유급휴가 조례안을 일단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이 소규모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고려해서 내년쯤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2주 유급휴가 보장 조례안을 올해에는 통과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내 시행할 것을 약속했던 2주 유급 휴가가 실시되면 100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 2014년 당시 시의원이었던 주마니 윌리엄스 공익옹호관이 처음 내놓은 이 조례안은 올 1월 드블라지오 시장이 직접 제안했고 7월에는 이 조례안의 통과를 장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닉 밀러 시의회 공익서비스 및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제안은 분명 가치가 있지만 올해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부분의 시의원들도 조례안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뉴욕시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고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의 추진이 완전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노동자 권익 옹호단체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단체 등은 곧 이 조례안과 관련해 회동을 갖고 내년 1월쯤 통합된 의견을 시의회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퀸즈 지역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교통수단 서비스가 확대됐습니다. 하루 전에 미리 예약하면 의료 등을 목적으로 퀸즈 전역에서 무료 라이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폴 벨론 뉴욕시 의원이 퀸즈 지역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 등 목적의 무료 교통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 베이사이드 등 19선거구 일대 북동부 퀸즈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범 운영됐던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부터 퀸즈 전역에서 시행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민 참여 예산 등으로 9만 달러,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실에서 5만 달러, 퀸즈 보로청에서도 1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서비스가 확대됐습니다. 이 무료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 전날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퀸즈 셀프헬프 클리어뷰 시니어센터로 전화해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와 픽업 시간, 그리고 목적지를 알려주고 예약해야 합니다. 셀프헬프 클리어뷰 시니어센터는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벨론 시의원은 시의장실과 퀸즈 보로청 등의 지원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퀸즈 전역으로 확장하게 됐다며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됩니다. 내년부터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해 처벌 규정이 강화됩니다. 그동안은 해당 항공사가 소속된 국가에서 재판 관할권을 가졌는데 앞으로는 비행기가 착륙하는 국가에서도 기내 난동자를 기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부터 비행기가 착륙하는 국가에서도 기내 난동자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도쿄 협약 개정안이 발효될 전망입니다. 기존의 도쿄 협약은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벌어지는 난동 범죄의 경우 해당 항공사가 소속된 국가에서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항공업계에서는 기내 난동이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내 난동건은 총 8,731건으로 1,000건 미만을 기록했던 2007년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내 난동건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무기를 휘두르거나 다른 승객 또는 승무원 등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2017년의 경우 총 27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16년 66건과 비교하면 무려 300%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항공운송협회 측은 승객들이 기내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권리가 있다며 현행 규정은 기내 난동을 억제하고 대처하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노플라이 제도를 도입하고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너스 항공권으로 바꿀 수 없는 소액의 마일리지. 그동안은 무용지물에 가까웠는데요. 내년 하반기부터 대한항공 등 국적 항공사의 항공권을 살 때 마일리지와 현금을 혼합해서 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열린 2019년도 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현금과 마일리지의 복합결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선의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심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두 항공사의 항공 마일리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소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친화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항공사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항공사들이 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해 항공권을 구입하는 복합 결제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전체 좌석의 5에서 10% 수준인 보너스 항공권의 좌석 비중을 늘리고 마일리지를 항공권 외 다른 사용처로 확대를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내년 하반기부터 항공편 티켓을 살 때 복합 결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금과 마일리지의 교환 비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진행 중인 매각 상황을 살펴본 뒤 복합 결제 도입을 추가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 연구진이 미국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 소위 영어 학습자들의 장기적인 학업 성취도를 약 9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오히려 원어민 동급생보다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카고 대학 부설 학교 연구 컨소시엄 연구진은 3일 보고서를 공개하고 시카고 교육청 산하 유치원에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 소위 영어 학습자 학생으로 입학한 18,000여 명의 학업 능력 추이를 8학년 때까지 꾸준히 관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 보고서에서 이들의 장기적인 학업 성취도가 원어민 동급생들에 비해 높거나 최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시카고 교육청 산하 유치원에 영어 학습자로 입학한 학생의 80%는 8학년에 원어민 못지않은 영어 능력을 갖췄고 이 가운데 대다수인 76%는 입학 후 5년 만인 5학년 때부터 이미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들의 출석률과 수학을 비롯한 주요 과목 성적은 원어민 동급생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읽기 성적과 졸업률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 측은 이번 연구가 같은 집단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진행됐다며 학생들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이전의 단순 조사 결과와는 다르다며 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관광객 중 우버 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로 뉴욕시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꼽혔습니다. 다운타운의 프리덤 타워가 그 뒤를 이었고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는 3일 회사 블로그를 통해 올 한 해 관광객들이 전 세계에서 우버를 이용해 찾아간 명소 중 맨하튼 미드타운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가장 많이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6년 전 새로 문을 연 맨하튼 다운타운의 프리덤 타워가 두 번째로 많이 찾은 명소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과 영국 런던의 버킹엄 궁전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뉴요커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엘머스에 위치한 퀸즈 센터몰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맨하튼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과 브루클린의 대표적인 쇼핑센터인 킹스 플라자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매장을 방문하는 이용객 수는 포함시키지 않았고 차량 공유업체 이용자들만의 데이터를 집계했습니다. 이 밖에 올 한 해 가장 많은 승객이 우버를 이용한 날은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가 있었던 주말로 조사됐고 할로윈 전후 2일간 우버 이용객이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에 택배 전기 자전거가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택배업체가 운행하는 화물트럭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우선 100대가 도입됐는데요. 6개월 동안 시범으로 운영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4일 교통체증 해결과 배출가스 저감 조치를 위해 택배 전기자전거 100대를 도입하고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맨하탄 60가 남단에서 우선적으로 실시 중으로 트럭과 벤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상업용 차량 하역 작업 구역과 보도블록이 넓은 장소에도 무료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에서 90대, UPS와 DHL에서 10대 등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택배 전기자전거의 최대 속도가 시속 15마일로 400파운드까지 적재가 가능하다며 교통국의 정식 등록 후 안전수칙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라인 쇼핑의 인기로 배송량이 증가하면서 택배업체가 운행하는 화물트럭이 뉴욕시 교통체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교통체증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욕시 교통국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 거주민 중 45%는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집으로 소포를 배송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유망 한국 중소기업의 미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코리아 브랜드 엑스포가 LA에서 열렸습니다. 다양한 브랜드 K의 상품들이 미국 바이어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80여 개의 한국 중소기업들이 모였습니다. 이른바 브랜드 K를 앞세워 미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한국의 유망 업체들입니다. 한국 상품이 여기 미국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해 주실 거리라 믿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K-뷰티부터 스타트업의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품까지 기술력과 고품질로 승부하는 만큼 미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It's really interesting. I found some very innovative products that I don't see here in the U.S. So I like that. Yeah. 목 형태를 맞춰가지고 잠을 잘 잘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비계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되게 머리가 좋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관심이 높은 만큼 반응도 뜨겁습니다. 직접 이제 빅바이어도 계시고 뭐 아마존 본사에서도 오시고 실제로 이제 직접 판매를 하고 수입을 하기 위해서 내일 또 같이 미팅을 또 하기로 약속도 잡혀 있는 팀이 한 3팀 정도 있고요. 이번 엑스포의 목표치는 7천만 달러. 더욱 원활한 미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화 전략도 준비 중입니다. LA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환경을 생각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 중소기업 상품들이 앞으로 더 발전하고 더 좋은 제품들이 나와야겠지만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 친환경 상품들, 그다음에 좋은 먹거리의 상품들을 저희도 집중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브랜드 K의 미국 진출은 한국의 수출 증대는 물론 LA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남가주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LA 해변 바닷물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해변 입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남가주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해 LA 카운티 내 해변이 박테리아와 화학물질, 쓰레기 등 위험 물질이 유입되면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주민들에게 해변 입수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당국은 오염된 해변에 들어갈 경우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은 수영과 서핑 등 바닷물과의 접촉을 전면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주의보는 오는 7일 아침 7시까지 발령된 상태지만 필요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브루클린 22학군 교육위원회 제키 코디 위원의 아시안 비하 발언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3일 브루클린 플랫랜즈에서 열린 22학군 교육위원회 미팅에서 50여 명의 아시안 학부모들은 아시안을 황인종으로 비하한 코디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코디 위원은 지난 9월 단체 이메일을 통해 아시안을 황인종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터 구, 차임 도이치 등 시의원들은 코디 위원을 해임하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인 2세 아티스트 바이런 김 씨가 2019 로버트 드니로상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로버트 드니로상은 뛰어난 활동을 벌이는 중견 작가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배우인 로버트 드니로가 화가인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제정했습니다. 현재 예일대 미술학부 선임 비평가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런 김 작가는 수백 가지의 인간 피부색을 추상적 패널로 그린 작품, 제휴법 등을 통해 현대인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정이 내려지는 방식을 해체하는 시도를 선보여왔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지난 2일 성가신 전화 법안이라고 불리는 로보콜 차단 강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날 서명된 법안은 2001년 제정된 통화금지법을 보완한 것으로 고객이 기업의 통화금지 목록에 포함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사전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은 주지사 서명 90일 후에 발효됩니다. 뉴저지주 상원예산위원회가 오늘 일회용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포장용기,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이 법안은 일반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폴리스티렌으로 된 포장용기,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봉투에 장당 10센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규정 위반 시 최초 $500, 2회 $1,000,
3회 이상은 $5,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오후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29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지만 춥겠습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겠고 밤에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